새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누수가 생겼다거나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벽에 균열이 발견되어서 당황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정말 속상하실 거예요. 큰돈 들여 산 집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난감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들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매도인 담보 책임에 대해 아하 하실 겁니다. 중개하면서 경험한 매도인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중에 가장 애매하고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살다 보면 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 힘들고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바로 냄새 부분이었어요. 층간소음에 자유롭고 싶어서 탑층을 매수한 분 사례예요. 부분 인테리어를 하고 이사 오셨는데 집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까지 관리실이며 시설팀이며 또 냄새 차단 수리업자를 데리고 여러 번 냄새의 원인을 찾아봤으나 전혀 어떤 이유로 냄새가 들어오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더욱이 먼저 집주인들에게 몇 번 물어봤지만 본인들이 살 때는 그런 냄새를 몰랐다고 하니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태였었죠. 특히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도 한 상태였기에 누구 책임인지 애매했고요. 대부분의 냄새 원인은 싱크대 배수나 욕실 하수구 냄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집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결국 거의 1년간 고생하다가 찾아낸 그 집만의 원인이 있었어요. 탑층인 집에 주방 후드에 연결된 환기구 문제였던 거예요. 아파트 옥상에는 아파트 전체 환기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밖으로 나가야 할 냄새가 거꾸로 내부로 들어왔던 거였었어요. 특히 환기구 쪽 천정 벽면에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벽 틈새로 냄새가 스며들었던 거예요. 수리도 큰 공사였는데 이것은 구조적 문제이기에 아파트 건설사의 소송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적으로 인정받아 그 수리 비용을 받아내었답니다. 벽 틈새 마감 처리까지 다 하고 나니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중개 이후까지 매수인과 함께 냄새의 원인을 찾고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느라 힘든 시간이었지만 다행히도 잘 마무리가 된 사례였답니다. 더욱이 끝까지 도와준 부분에 대해 저에게 매수인이 감사했고 저도 잘못 사드렸나 싶은 마음에 짐을 덜었답니다. 집을 매수한 분이나 중개를 했던 저까지 너무나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 고생한 1년이었지요. 집을 새로 사서 좋으면 참 다행인데 이사 후 알게 되는 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최소한 보호받는 부분이 바로 매도인 담보 책임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 온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괜찮습니다. 일단 원인부터 찾아보죠. 먼저 매도인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집을 사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나중에 집에 문제가 발견되면 원래 집주인에게 이거 고쳐주세요. 아니면 돈으로 배상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아무 문제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일정 조건들이 있어요. 우선 정상적인 매매 계약으로 계약할 때 이미 존재했던 하자 문제여야 해요. 매도인도 고지를 안 했고 매수인 즉 집을 산 분도 모르는 상태였다가 중대한 하자 문제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하자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중대한 하자와 그렇지 않은 하자를 구분해서 판단해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들을 보면 첫째, 누수 문제예요. 이걸 빨리 고쳐주셔야 해요. 하죠. 주방이나 욕실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예요. A씨는 아파트를 샀는데 이사 온 지 1개월 만에 주방 싱크대 아래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배관을 뜯어보니 계약 전부터 배관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던 게 확인됐죠. 그래서 A씨는 하자를 발견한 즉시 매도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법원에서 배관 교체 비용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도 매수하고 이사한 지 얼마 뒤에 욕실 누수로 아래층에 손해를 배상하게 됐는데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아랫집 수리 비용을 받아냈답니다. 둘째는 구조적 문제예요. 벽에 큰 균열이 생기거나 바닥이 처지거나 건물 자체가 치마가 생기는 경우죠. B씨는 새로 산 아파트 거실벽에 손바닥만한 균열이 발견되어서 구조 안전 진단까지 받아야 했는데 이 경우도 중대한 하자로 인정받았어요. 셋째, 난방 시설 문제.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경우나 바닥 난방 배관에서 누수가 생긴 경우입니다.
C씨는 아파트를 사고 여름에 잔금을 하고 이사했는데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켜니 고장난 상태였어요. AS 기사가 확인해 보니까 보일러 핵심 부품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먼저 집주인인 매도인에게 고장나 수리한 부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고 수리 비용을 받아냈지요. 그러나 보일러가 노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 작동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리 비용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본인이 비용을 추가해 새 것으로 아예 교체를 했죠. 반면에 중대한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결로나 곰팡이, 이건 보통 건물 노후화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요. 아파트를 사고 3개월 후 베란다 벽면에 곰팡이가 피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10년 된 건물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결로 현상이라며 하자 담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생활 기스 같은 부분이에요. 못자국이나 마루 찍힘 같은 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거라고 판단해요. 타일이 약간의 들뜸이나 빌트인 가구 고장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욕실 타일 몇 개가 들뜬 걸 발견하고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했지만 미관상 문제일 뿐 욕실 기능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노후화나 미관상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중대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매도인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해요. 인테리어 하면서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새로 산 집을 인테리어 한다면 공사 전에 아랫집에 방문해서라도 혹시 모를 누수 등을 잘 알아보고 시작해야 해요. 자, 그럼 정리해서 실제로 하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는 즉시 증거를 수집해요. 하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발견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가능하면 전문가 진단서까지 받으세요. 2단계는 원인을 파악해야겠죠. 언제부터 존재했던 문제인지 확인하고 계약 당시 이미 있었던 하자인지 증명할 자료를 찾아야 돼요. 관리사무소나 이전 거주자 등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3단계는 통지입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또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사항을 명시해서 수리 또는 손해배상 중 선택해서 요구하세요. 4번째 단계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매도인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요. 영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소송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 찍고 6개월 안에 내용증명 보내기.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집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